여러분 7월 첫날 수업이죠. 그쵸? 그래서 교재 우리 바뀌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어쨌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OT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심화 과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딱 3단계밖에 안 남았다. 7, 8월 이제 심화 문제풀이, 9월, 10월은 실전, 11월, 12월은 파이널 이렇게 3개 과정이 끝나면 우리도 이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6개월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하반기는 갈 거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정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심화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이제는 중상위권, 중위권 기출문제의 중급 수준의 문제들로 문제풀이 능력을 구축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단문하고 중문까지만 했었지 이번 달서부터 이제 장지문하고 멀티블랭크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9월, 10월은 실전, 11월, 12월은 이제 파이널이고요. 우선은 7월, 8월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교재 한번 펴볼까요? 교재 한번 펴보시면은 여러분 이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파트 1은 단문하고 중문이요. 그리고 6강에는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파트 2에 멀티블랭크랑 장지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이렇게 제가 일부러 파트를 나눠놨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도록. 파트 1의 단문하고 중문서부터 여러분 먼저 봐보시면요. 문제들은 중상위권하고 중위권 4개년도의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드렸고 중상위권하고 중위권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문제들도 풀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넣어놨어요. 건동홍숙 문제 들어가 있고요. 국숭,세 문제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학교가 빠져 있죠? 국숭,세 단이죠. 그치? 단국대는 논리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국대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명 누가 없죠? 상명대요. 상명대는 공인영어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상명대는 빠져 있고 가톨릭대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버하셔야 되는 모든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는 서성한 문제들을 제가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실 수 있게 넣어드렸고요. 파트 2는 멀티블랭크랑 장지문이야. 어디서부터가 파트 2냐면은 6강 34페이지 봐볼까요? 34페이지. 34페이지서부터가 여러분 파트 2 멀티블랭크랑 장지문 문제를 넣어놨고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중상위권하고 중위권의 4개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문제들도 풀어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건국대랑 숙대 문제 들어가 있고요. 인하대 문제 들어가 있고요. 광명, 가톨릭대까지 문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멀티블랭크랑 장지문에 출제되는 성대, 한양대, 중앙대 문제들도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이 7, 8월 교재로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 수업이 구성이 될 거냐면요. 우리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치? 3T밖에 없어요. 4T 플러스 2T는 2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단문하고 중문을 가장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6T 기준으로 4T는 단문하고 중문 나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3T 중에 2T가 있지? 그치? 그 2T를 멀티블랭크랑 장지문으로 채운다. 이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죠? 우리 이번 주랑 다음 주 2T로 묶으면은 6T잖아. 그치? 이틀을 묶으면 6T. 6T에서 4T는 단문, 중문, 멀티블랭크랑 장문은 2T 정도만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이 7월까지 해서 단문하고 중문의 실력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8월 달에는 멀티블랭크랑 장지문을 다루는 이 T수를 조금 더 늘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중요도에 비해 지금 수업이 너무 적어. 멀티블랭크랑 장지문도 여러분 상위권 대학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위권, 중상위권 학교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서 이 4개 유형을 커버하기가 너무 버겁단 말이야. 시간적으로. 그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건 단문 중문이기 때문에 실수를 이쪽으로 더 많이 빼는 건 맞지만 멀티블랭크랑 장지문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8월에는 아마도 특강을 조금 구성을 해서 멀티블랭크랑 장지문에 대한 문제들만 쭉 더 많이 풀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구성해 볼까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단문 중문의 실력을 조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또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6월 모의고사 성적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멀티블랭크랑 장지문을 커버할 단계가 아니기는 해서 7월 달에는 우선 맛보기 정도로 ET만 하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제가 극적극적 갑자기. 그냥 간지러서 긁었어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6월 모의고사? 그럼 안 어려웠었던 때도 혹시 있기는 했어요? 늘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려웠던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4월에 만났잖아. 맞지? 우리가 4월에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OT 시간 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모든 모의고사는 평균이 아마 50점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학생일 때 그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였었거든. 아니 점점 하반기로 올라갈수록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데 왜 모의고사 평균이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4, 5, 6, 3개월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가 맞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51점이 지금 평균값으로 나왔잖아. 이런 모든 시험은 어느 정도의 중간 난이도다라고 하면은 한 50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50 초반 이렇게. 진짜 어렵다? 한 40점대 후반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의 평균값이 40점대 후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야.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은 막 60점 초반에도 평균이 나와요. 그것도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 55 중간치 정도로 평균이 나오면 그건 그냥 적당한 수준의 문제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51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점수가 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있잖아. 그 객관적인 수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균값 대비해서 내가 몇 점인지를 체크하는 거야. 뭔지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지? 그냥 객관적 수치의 20점, 30점, 40점이 아니라 내 평균, 우리 학원의 평균 대비해서 내가 몇 점인지, 몇 점의 간격이 있는지 요거로 여러분들이 현재 실력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 지 이제 3개월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은 무언가가 깨달아 나가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게 이 7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1차 목표 잡았죠? 그치? 우리 다 같이 잡지 않았어? 우리 1차 목표 뭐로 하기로 했었죠? 평균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면 평균 근처로 우리의 점수가 오는 거 그게 우리의 1차 목표고요.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10점씩 이제 평균값을 올리면 돼요. 목표 점수값이. 여러분들이 55점을 받았다? 그럼 그 평균이 맞아지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 목표는 65로 올라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표가 없이 공부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가 스스로 불분명한 것밖에 안 돼. 내가 분명히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는 목표값이 있어야지. 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 목표가 설정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자꾸 이겨 나가셔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기는 해. 우리 이제 6월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9월이요. 9월 정도에도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마음의 컨트롤 자체가 잘 안 돼. 왜냐면 마음적으로 많이 쫄리는 단계가 이제 9월이야.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그 기간이 9월이라는 이야기고 7, 8월이 이제 마지막 2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11월 말서부터는 공부에 매진할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최종 모집 요강 학원 그 학교들에서 쏟아져 나오거든.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원서 상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원서 상담할 때 여러분 한두 개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10개 상씩을 쓴다라고 하면 10번 이상의 상담이 진행이 돼야 되고 10번 이상의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정신이 그쪽으로 다 팔려서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럼 진짜로 공부에 찐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점수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신규 학생이 어차피 아무도 없죠? 없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증 이벤트를 드렸어요. 그치? 공부하는 거 인증을 2주 동안 채우면은 제가 우즈커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증을 오늘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줄 친구들이 꽤 많아.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네이버 톡을 쭉 보면서 몇 명이나 인증에 성공했지라고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여학생이고 딱 2명의 남학생만 성공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여학생이었고 물론 우리 반이 여러분 여학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자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남자도 많은데 성공한 게 여학생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작게 동기부여 해주려고 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뭐 우지 커피 받으려고 여러분 인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가져가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인증을 끝내고 나서 제가 저녁이나 내일 낮 정도의 일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라서 성공한 친구들은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사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는 메뉴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 이벤트는 여러분 9월 정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한 30명이 채워져서 제가 30명을 줄 수 있을 만한 돈을 좀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고맙다고 해야 되나 안 고맙다고 해야 되나를 모르겠네. 오늘 돈을 적게 쓸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난 돈을 쓰고 싶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를 바랬었던 거라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야. 뭐 기죽이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이제 7월 첫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건 주교재는 이런 설명으로 드렸고요. 우리 두 번째로 해석 필수 전치사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63페이지 봐볼게요. 63페이지. 제가 지난달에는 혼동 어휘를 배치해드렸고 이번 달에는 논리 독해에서 해석 필수 전치사, 수거의 조합들을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해석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이 전치사와의 조합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야. 첫 번째 보시면 inform A of B죠. 해석은 A에게 B에 대해 알려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inform이라는 게 of랑 있는 정치사의 조합이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친구들은 A에게 알려줘요. B의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해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해석을 해놓고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끔 되는 조합이 전치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치사의 조합도 많이 암기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해석의 디테일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교재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 배웠었던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단문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잡으면서 공부하고 있었어. 그치? 단문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몇 문장까지를 단문이라고 하기로 했었지? 2문장이요. 마침표 1개, 마침표 2개까지를 단문이라고 하기로 했었어.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게 단문이라는 게 확인됐으면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 빈칸을 제외한 문장을 해석해서 이게 어떤 맥락일까라는 내용에 대한 맥락을 파악해 주시는 게 시작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글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그널을 체크해서 이게 순접 방향인지 역접 방향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논리는 해석으로 끼워가거나 어휘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빈칸이 없는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서 정확하게 단서 기반의 문제풀이여야 된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었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제가 문제를 3개 준비했어요. 아래 문제 3개 문제 풀어보시고요. 동일에 정확하게 풀으세요. 시그널 체크하시고요. 단서 체크하시고요. 정답 몇 번인지까지. 제 모든 교재의 문제들은 다 기출이라 그랬어요. 다 실제로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이에요. 제 기억엔 동국대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 한양대랑?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정답 몇 번일까요? 우리 당당하게 가볼까? 우리 첫 번째 문제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었어요. 3번.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3번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요? 2번이었어요.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봐볼게요. 그 지원자는요,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했대요. 하지만 그 대신에 그녀는 빈칸되었대요. 뭐에 의해? 그녀의 강력한 적수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맥락 잡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시그널을 찾아주셔야겠죠. 누가 시그널이에요? 누가 시그널이에요? 벗이 시그널이죠. 그럼 앞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성은 순접이다, 역접이다? 역접이다. 빈칸이 두 번째 문장에 있다라는 건 단순 앞문장이 있죠. 앞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단서다. 누가 단서일까? 누가 단서일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착한 담임 선생님께서 막 호되게 혼을 냈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 너무 착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혼난 것도 아니라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단서 뭐예요? 그럼 이제 나와야 될 단서 누구야? 한 단어 누구? 그래, 위인. 이기기를 원했다고. 범주도 이기다라는 범주를 범주로 볼 수 있어야지. 그치? 벗은 여러분 역접이죠. 그럼 그 대신에 그녀는 강력한 적수에 의해 빈칸. 어떤 내용 들어갈까요? 우리 주관식 연습하고 있잖아. 졌다. 반대잖아. 빈칸은 졌다가 들어가면 돼요. 1, 2, 3, 4에 졌다 있어? 있잖아요. 3번 defeat, 패배시키다죠. BPP니까 패배당했다, 졌다. 이번에 intimidate는 여러분 위협당하다잖아. BPP니까. 그치? 위협당한 게 아니라 이건 뭐가 안 맞아? 범주가 안 맞는 거야. 빈칸은 지다라는 범주의 단어가 오는 거잖아. 1번은 선택당하다. 뭘 선택당해요, 여러분? 그치? 범주가 안 맞죠? 4번은 모욕당하다. 그치? 2번하고 4번은 여러분 마이너스 뉘앙스 맞다니까? 빈칸은 뉘앙스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맞아. 근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늘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빈칸은 마이너스 뉘앙스면서 지다라는 단어의 범주. 이렇게 두 가지를 늘 잡아야 된다니까? 그럼 정답 몇 번? 3번. 2번으로 또 연습해 볼게요. 2번은 맞춘 친구들이 뭐 거의 없더라고. 신스로 가볼게요. 여기는 나라래요. 그 나라에서는 액션, 행동이 일관되게 선호가 되어진대요. 뭐보다요? 말보다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절을 알 수 있어요. 이런 find는 대절을 취한다라는 건 분명히 삼형식이지만 find가 대절을 취할 때는 찾다 아니고 알게 되다, 생각하다 이런 오형식 느낌처럼 해석하기로 했었지. 우리는 대절을 알고 있어요. 장황한 대화는 빈칸이라는 걸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맥락 잡았어요. 동일하게 연결할게요. 누가 시그널이죠? 신스요. 신스를 중심으로 토크 뒤에서 문장이 끊어지네. 그럼 앞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성은 순접이다, 역접이다? 순접이다. 빈칸이 뒤에 있으면 단서가 앞에 있어요. 누가 단서일까? 누가 단서예요? 액션이 말보다 선호된다라는 게 단서인 것 같아요. 그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왜? 비교하고 있잖아요.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액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관계성이 뭐야? 그럼 장황한 말이라는 건 이걸 묻고 있어. 빈칸 들어갈 내용은요? 우리 이거 지금 주관식으로 하고 있는 거 이해되지? 여러분 이 conversation이라는 건 앞문장에 누구랑 같은 말이야? 여러분 봐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지금 짜장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집에 가서 빨리 짜장면 먹고 싶다. 간짜장 시켜 먹어야지. 그러다가 지금 내 USB 어디 있는 거야? 실제로 제 USB가 지난주에 없어져서 막 제가 주말에 와가지고 막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장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들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나 간짜장 시켜 먹어야지. 내 USB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문장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아예 안 돼. 앞에 짜장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뒤는 짬뽕 이야기를 하던가 탕수육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똑같이 짜장면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말이라고요. 그럼 쟤도 똑같아. 앞문장에서는 액션이 말보다 선호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저 뒷문장에 갑자기 대화라는 게 왜 나와는 없다고요. 왜라는 건 없다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저 컨버세이션을 잡아주는 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그 문장이 이어진 거야. 그럼 컨버세이션을 잡아주는 대상이 앞에 누군데요? 누구야? 말이잖아, 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 선호되지 않는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다고. 이거밖에 논리로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1, 2, 3, 4에서 선호되지 않는다라는 범주를 잡아주는 거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드문. 왜? 선호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거잖아. 그치? 드문. 3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 진짜의야. 진짜의. 2번은 인위적인. 지금 이게 인위적이냐 진짜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범주 자체가 아닌 거야. 무슨 범주인데? 선호되냐 선호되지 않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범주잖아. 단서를 보면. 이해되세요? 이러면 이제 범주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 연결 자체를 여러분들이 못해. 1번하고 2번은 범주의 아예 오류인 거야. 그치? 4번은 자극이 되는 이라는 단어예요. 플러스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빈칸은 여러분 선호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자극이 되어 활력을 줘요 안 줘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2번 같은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야. 왜냐면 앞에서는 지금 단서가 액션을 강조하지만 결국 뒤에서 묻고 있는 건 말의 특징을 묻고 있지. 그럼 오히려 반대 특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 생각을 한 번 더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 2번은 정답 3번이었어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동국대 문제였었어요. 동국대가 문제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첫 번째 문장. infidelity는 여러분 무슨 뜻이야? infidelity. 불륜, 외도 이런 뜻이야. 바람. 불륜은요. 빈칸화돼요. 자연에서요. 우리가 찾아야 될 특징 뭐야? 불륜이 자연에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단선 당연히 어디 있겠어? 두 번째 문장에 있겠지. 지금 이거 문장 길지만 단문이잖아. 마침표 기준으로 두 문장밖에 없으니. 그럼 여러분들은 두 번째 문장을 읽어가실 때에도 뭐에 집중하냐? 불륜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자연에서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단서겠다. 이 기준으로 단서를 찾아주셔야겠죠. 새들, 포유류들, 앰피비언은 여러분 양서류를 뜻하는데요. 막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들 모두 칫한대요. 여러분 칫 무슨 뜻인데? 칫은 기본 뜻은 속이다예요. 속이다. 그리고 부정행위하다. 우리 막 컨닝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부정행위하다. 또 바람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지어 피쉬들까지도 바람을 핀대요. 만약에 조건만 맞으면요. 상황만 맞으면 다 바람 핀대. 콤마 ing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메이트들 자기 짝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vigilant 경계하게끔 한대요. 바람을 하도 펴대니까 당연히 메이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저놈 새끼 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저 피쉬 새끼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겠죠. 뒷문장 읽었어요. 여러분 빈칸 첫 번째 문장에 있으면 단서 두 번째 문장에 있지. 두 번째 문장 길죠.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됐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되는 그 능력은요. 이 많은 문장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 단서가 과연 뭘까? 이걸 찾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 눈에는 얘가 보이네요. 누가 결정적 단서일까요? 자연에 있어서 이 인피델리티의 특징을 우리한테 묻고 있어. 단서 뭘까? 그럼 올칫을 잡아야지. 왜? 이런 것들 다 뭔데요? 자연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얘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 모두 다 바람 피운대요. 그러면 인피델리티의 특징은 너도 나도 다 피우는 특징이겠네요. 1, 2, 3, 4에 있어요? 있잖아요. 2번 램펜트가 만연한 이런 뜻이잖아.
만연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램펜트는 좋은 뉘앙스에서 쓰이지 않아요. 특히나 이 램펜트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 때 램펜트가 엄청 논리에서 정답 많이 됐었던 게 코로나 가지고 여러분 지문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코로나가 만연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램펜트는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만연하고 퍼져 있는 상황을 뜻해요. 1번은 용감한이죠. 3번은 호환이 되는 뭐 양립할 수 있는 4번은 과도한 지나친 이란 뜻이네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옳짓.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게 단문이었었죠. 이제 중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달에 중지문도 같이 했었었죠. 리마인더 시키는 거야. 우리 OT니까.